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토데스크 코리아 송문배 상무께서 플렉심을 활용한 운영 효율 극대화라는 제목으로 팀캔사의 글로벌 활용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에서 인더스트리 전략을 맡고 있는 송문배입니다. 이번 마지막 세션에서는 플렉심을 활용해서 미국 회사인 팀캔이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 방법을 가져갔는지를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어떤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이 팀캔을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팀캔은 1899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이때 이제 창립자인 헨리 팀캔이 마차의 회전축에 마찰을 최소화하는 베어링을 만들므로 해서 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 수는 현재 약 19,000명이고 매출액이 46억 불, 우리 돈으로 약 6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구조는 자동차나 철도, 항공 또는 중공업에 들어가는 고품질, 고성능 베어링을 만드는 엔지니어드 베어링 사업부와 그리고 기어 드라이버나 체인 같은 실제 이제 전동 전달이나 그 통제하는 인더스트리얼 모션 사업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추세에 맞춰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품을 보시면 정밀 베어링이면 사실은 정밀 베어링이나 기어 드라이버나 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생산은 소량으로 생산하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공장 내 물류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정밀 베어링 자체가 굉장히 고품질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공정이 추가가 돼요. 공정이 여러 가지가 추가된다는 것은 만약에 품질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고 재작업하는 동안에 대기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공정상의 문제가 이미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이런 문제점들은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인수 합병을 통해서 회사 몸집도 키웠지만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린 기법을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이슈를 보면 사실은 수요 급증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도 생겼겠지만 현재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했습니다. 우리가 컨설팅 리포트나 오토데스크가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제조 산업의 그 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탤런트 어퀴지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 회사가 원하는 그 기술을 가진 인력이 정말 찾기도 힘들고 그 인력이 있더라도 회사를 금방 떠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피지컬 AI,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통해서 문제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개입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초보자도 또는 누가 와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내재된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생산 구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이런 구조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생산 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것은 생산 라인을 멈춘다는 거죠. 생산 라인을 멈춘다는 것은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다 돈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 이런 재설계가 정말 내 라인에 맞는지 우리 공정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열심히 생산 라인을 멈추고 재설계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게 안 돌아가면 이건 또 다른 재앙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고려사항 중에 하나는 이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늘리고 그리고 설비를 왕창 늘리면 사실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기존의 리소스의 변화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나 설비의 변화 없이 어떻게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가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라인의 중단 없이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고 기존의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동일한 비용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팀켄은 링크법을 활용한 컨설팅 회사 APO에 컨설팅을 맡겨서 실제 이제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고 이 변경된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플렉싱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 방식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싱과 린의 결합이죠. 사실은 린 생산 방식은 우리가 기존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최대한의 그 낭비를 제거하고 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죠. 이렇게 개선된 프로세스를 플렉싱으로 가상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떻게 그 생산 프로세스를 바꿔 나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팀켄이 프로젝트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리스크 없는 가상 실험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플렉심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플렉심을 통해서 공장 전체 라인을 가상화하고 디지털화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라인의 중단 없이 다양한 개선안을 테스트함으로써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에 적용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전자의 부장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비주얼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줌으로써 모든 스테이크홀더가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최적의 안을 선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린의 결과물과 린 프로젝트의 결과물과 플렉심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라인 밸런싱이죠. 여러 가지 앞에서 여러 가지 제품 특성을 통해서 라인이 어떤 데는 적체되어 있고 병목 현상이 있고 어디는 놀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버틀렉,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제거하고 이게 맞는지를 또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바뀐 프로세스, 플로우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그리고 플렉심을 통해서 내재되어 있는 최적화 모듈을 통해서 더 나은 방안을 도출하고 이것을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어떻게 재설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계속 인터랙티브하게 린 컨설팅에 나오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 적용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적용 예시인데요. 실제로 이제 린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최적화된 것들, 린 철학을 통해서 이것들이 시뮬레이션 도구를 통해서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문제 정의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이제 가상화시키기 위한 모델링을 플렉심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시뮬레이션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설정한 KPI를 통해서 이게 맞는 방법인지 이게 최적화된 건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우리한테 맞는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이제 5가지 태스크로 수행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컨설팅 영역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컨설팅 결과물을 통해서 모델링하고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은 그 중간중간에 한 달 정도 소요가 돼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하면 사실은 플렉심을 통해서 컨설팅 결과물들에 대한 모델을 구축을 하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실제 공장에서의 1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컨설팅 결과물로 나온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험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최적의 시나리오를 계속 이제 찾게 됩니다. 그 찾게 되는 건 앞에서 우리가 이제 KPI를 설정을 했죠. 예를 들면 생산성이라든지 처리량이라든지 그 대기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이제 공간 활용도 여러 가지 그런 측정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수행을 하게 됐고 여기에는 이제 린 전문가들이 관여를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나은 방법을 위해서 그 플렉심 엔지니어와 린 전문가가 협업을 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 생산성을 27% 향상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트윈이죠.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작업자들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사전에 다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육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사실은 공장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회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여러 가지 결과물을 보여줌으로써 경영진이나 스테이크홀더들은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사용자가 이걸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 틀에 딱 이게 최선인데 왜 바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안 바뀌는 게 문제인데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맞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고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입니다. 사실은 린이라는 거는 어떤 그 방향성이죠. 이거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철학과 원칙을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가 없죠. 근데 이제 플렉심은 생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방향성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사실은 그 컨설팅의 결과물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그 리스크를 다 제거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장을 멈추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개선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챗GPT를 보면 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죠. 챗GPT에 정말 그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상세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뮬레이션 툴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 팀켄 사례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이상적인 거는 컨설팅과 같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장에 가면 사실은 모든 라인에는 우리가 쓰는 엑셀이 있죠. 그 엑셀 기반으로 이게 옳은지 맞는지만 판단하게 되는데 그 옳은지 맞는지를 실제로 하려면 공장을 멈추고 해야 되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담당자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 공장을 멈추지 않고. 그런 것도 되게 좋지만 여기 사례처럼 실제 컨설팅을 통해서 그 아웃풋을 좀 더 가치 있는 아웃풋을 가지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장을 최적화시킨 사례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과 시사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뮬레이션을 도입하려고 하는 고객께서는 이렇게 팀켄처럼 물론 그 담당자의 인사이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같이 접목하면 또 다른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참고하시고 업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상무님께서 그 팀캔사의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물류 처리 공정이 복잡하고 공정이 복잡하면 대기 시간 등의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다. 나아가서 인력 확보라든지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플렉심과 린 기법을 통해 해결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업무 현장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주민테크에서 준비한 플렉심 웨비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도움드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들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설문지를 통해서 미흡한 점 또 요청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알려주십시오. 또는 저희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서 쉽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포함해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응답해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주민테크에서 준비한 오토데스크 플렉심 웨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